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이등병 시절 48번째 이야기. 준비태세 비상훈련. 6. 밥과의 전쟁. 밤을 새워 12시간을 걸은 우리의 몸은 완전히 문어처럼 흐느적거렸습니다. 그러나 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진지이기에 우리는 가야 했습니다. 오르는 속도는 완전히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산비탈에 지렁이 길처럼 나있는 소록길, 70도 이상의 경사각이, 다리 힘이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더디게 했습니다. 우리는 나무 뿌리를 부여잡고 때로는 네 발로 기면서 올라갔습니다. 50m도 못 가서 쉬어야 했고 또 조금 오르다 쉬어야 했습니다. 이미 체력의 힘은 모두 바닥나 있었고 모두들 정신력으로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기이고 짬밥의 힘으로 일컬어지는 군인 정신인 것입니다. 어찌 사회에서 쌀밥을 먹는 사람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해발 700여 미터 되는 고지라는데 지친 몸을 이끌고 오르는 데는 2시간 가까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고지에 올라서도 우리의 진지까지는 능선을 따라 산등성이를 몇 개나 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분대의 벙커에 도착했을 때는 09시 40분. 실로 14시간의 행군을 마쳤습니다. 벙커에 도착하여 군장을 벗고 비로소 밤새 매달아 가져온 밥을 떼서 먹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운신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 몸인가? 의문이 생길 정도로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졸병은 언제 어디서나 졸병이기는 매 한 가지. 거북이같이 움직이며 분대원들의 군장들을 가져다가 벙커 안에 정리했습니다. 커다란 원통형의 벙커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군장을 대충 정리하고 밖으로 나오니 모두들 죽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축구선수 출신으로 항상 튼튼한 몸을 자랑하던 이총의 소나무계 이병도 그 큰 덩치를 뒤척이지도 못하고 나보다 더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의 탄약수인 신병 이하무계 이병은 아예 죽은 듯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때 식사를 마쳤으면 잠을 자라는 전달이 왔습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소리인가. 우리는 텐트와 모포를 떼어다가 텐트를 산자락 평평한 바닥에 깔고 모포를 덮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햇살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험산줄령. 말로만 들었던 그런 산꼭대기에서 우리는 따사로운 햇살을 벗삼아 세상 모르게 잠을 잤습니다. 어느 안방보다 편했고 포근한 침대보다 더 안락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에 쫄병의 본능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밥 타러 가라! 발바닥이 불에 댄 듯 화끈거리고 아프고 허리와 무릎도 아팠지만 그래도 먹어야 하니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 이병과 함께 주섬주섬 반합을 챙기고 수통을 챙겨서 밥을 타러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험했습니다. 7, 80도의 급경사를 이룬 가파른 형세에 큰 바위들이 많았습니다. 산등성이와 벙커 주변에는 한아름이 넘는 큰 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멋진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새소리도 들렸고 진달래도 멍울이 커져서 곳곳을 피울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지 바른 곳은 너무 따뜻해서 봄 날씨인데 산의 후사면은 아직도 눈과 얼음이 그대로 남아있어 냉랭했습니다. 인제비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색빛 도시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였습니다. 인제읍 앞을 흐르는 내린천과 인북천의 파란 강줄기가 너무도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양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밥은 산 밑 사격장이 있는 평지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곳까지는 1시간도 더 내려가야 하는 먼 행로였습니다. 우리가 밥 타러 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밥 타러 가라는 전달은 이미 그 전에 하달된 것인데
잠에 깊이 빠져있던 우리가 못 들은 것이었습니다. 단독군장에 관합과 수통을 챙기고 출발할 때는 이미 1시 30분이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산등성이를 넘고 오솔길을 따라 산자락을 돌고 이윽고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려가면서 보니까 밥을 싣고 온 차가 성냥감만하게 보이고 그 주변으로 밥을 타러 온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나와 손이병은 늦은 길이라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우리가 산을 다 내려가서 평지에 가까웠는데 밥차가 부르릉 떠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럴 수가. 고참들 밥을 굶기게 되었으니 이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앞으로 닥쳐올 후유증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포분대 서아무개 상병이 밥을 타가지고 올라가면서 뭐하고 이제 오느냐면서 힐책했습니다.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포분대는 중대 본부에 배속되어 우리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를 챙겨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상병은 저녁 밥차가 4시 반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있다가 저녁밥이나 타가지고 와 하고는 올라갔습니다. 지금 올라갔다가 바로 되짚어 내려와야 4시 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상병 말대로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나중에야 어찌되든지 우리는 속편하게 양지 바른 곳을 찾아서 다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포근한 잔디와 따사로운 햇살 속에 우리는 정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얼핏 잠에서 깨어보니 사람들이 밥을 타러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자리를 챙겨 밥 탈 준비를 했습니다. 밥은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은 5시 반이 돼서야 왔습니다. 나와 손이병은 바빴습니다. 점심도 못 타갔으니 저녁이라도 남들보다 먼저 타다 주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산을 오르는데 달리다시피 올랐습니다. 끙끙 앓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둘러서 올라왔음에도 1시간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밥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서상병이 자기네 밥을 좀 나눠주었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보지 못하고 우리도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밥 문제는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말없이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날 점심밥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모두들 피곤에 겨워 저녁 때까지 잠을 잔 것인지 아니면 포분대에서 밥을 나눠준 것인지. 그러나 중대본부에 배속된 포분대 수경지는 우리와 산 한계를 넘어야 하는 거리였기에 일부러 힘든 몸을 끌고 와서 자기네 밥을 나눠 주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피곤으로 인해 푹 잠을 잔 것은 아니었는지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